안녕하세요. 김창수 위스키의 김창수입니다. 네, 오늘은 또 몇 번 모신 분도 있겠지만 게스트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건우입니다. 네, 몇 번 제 채널 보신 분은 지금 벌써 세 번째 출연이죠. 저 태클 많이 받았어요. 어떤 피드백이 왔죠? 한 두 가지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다. 아, 그렇죠. 네, 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중저음일 줄 몰랐습니다. 이게 처음 녹음해서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 방송이 좀 텐션이 좀 올라가야 좀 그렇죠.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나온 것만 조회수가 안 나온다. 아 그거는 워낙 재미없다. 아니요, 관우님이 가져오시는 술들이 워낙 네. 매니아하고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관심도가 어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럴까요? 부분이 과연 그럴까요? 좀 있죠. 네, 그럴 그래서 수 뭐 있어요. 잘 네. 나온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회수가 심히 걱정되는 술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또 사고를 치고 말았네. 네. 아마 그동안 했던 거보다 더 오늘은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은 술인 바로 주라섬의 아일라섬 옆에 있는 주라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유일한 증류소 이름이 바로 주라라는 위스키입니다. 이 주라 위스키가 또 근데 이 청간호님을 빼놓고 얘기하기 힘든 게 청간호님이 국내 거의 유일한 주라 매니아입니다. 네, 왜 이렇게 주라를 좋아하게 됐죠? 아니 근데 일단 뭔가 정정을 한번 해야 될 게 네. 생각보다 예전에 했던 뭐 글렌모레이라던가 링크우드보다 주라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일단 그럴 수 면세점에 보이거든. 그렇죠. 그건 되게 중요해. 면세점에서 사지 않을지언정 본 적은 있다 정도는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주라를 이렇게 막 엄청 좋아한다기보단 이제 제가 원래 싱글 몰트를 이제 처음 입문했을 때 처음으로 맛있다고 느꼈던 술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 자체가 정말 맛있다라기보단 그 처음 입문했을 때 산 입문용 술들 중에서 좀 제일 나았다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람이 맛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요거 다음 거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사서 먹어보고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도 뭐 막 끝장나게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진 않아요. 네. 또 처음 뭐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은 그게 또 좀 쭉 가는 게 있고 위스키를 또 처음에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또 그런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죠. 그래서 주라를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주라의 별명이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주라입니다. 남주라. 왜 남주라냐면 맛없으니까 나 먹지 말고 남주라 해서 주라라고 이렇게 약간 놀림거리도 많이 받는 위스키인데 이 주라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뭐 나름 뭐 지금의 형태의 위스키 중에서 갖춘 건 한 1960년대부터 이제 위스키를 만들고 있는데 뭐 만들었던 연역이나 시간이나 뭐 이런 제품에 비해서는 사실 평가가 박한 것도 사실이에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되게 뭐 60년대, 70년대 정말 많은 증류소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싱글 몰트를 만들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고 거의 다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를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 원주가 부족해서 그래서 생긴 증류소들이 사실 태반이에요. 그렇죠. 이 주라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했었던 네네. 글렌알라키도 사실 그런 그렇죠. 식으로 생겼었고. 그러니까 주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화이트앤 맥케이라고 얘기하시면 잘 모를 수도 있고 달모 증류소가 이제 메인이 되는 그 화이트앤 맥케이라는 그 블렌디드 위스키의 원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죠. 화이트앤 맥케는 굉장히 큰 주류 회사이기도 하죠. 네, 현재는 지금 이 회사 자체가 화이트앤 맥케이 자체가 지금 이제 필리핀 자본으로 넘어갔죠. 그렇죠. 이제 그 넘어갈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보다는 이제 싱글 몰트로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90년대 아마 초중반부터 이제 싱글 몰트 제품화를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싱글 몰트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게 90년대 아마였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제 채널에서도 많이 설명했지만 최근에 이제 싱글 몰트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전에 블렌디드 위스키의 원액을 그냥 공급을 담당했던 위스키들이 대거 싱글 몰트 위스키를 출시하고 싱글 몰트 위스키의 이제 제품군을 강화하면서 싱글 몰트 위스키 판매를 늘리고 있는데
이런 증류소의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원액 공급용 몰트 위스키 증류소랑 싱글 몰트 위스키를 주로 내는 증류소는 이 원액을 만드는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싱글 몰트로 이제 바로 먹는 이런 싱글 몰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캐스크를 쓴다거나 만드는 방식도 좀 더 먹기 더 좋게 맛있게 만드는 편인데 이 블렌디드 위스키의 원액 공급용으로 만들어지는 몰트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품질이 두 개 비교하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런 애들이 싱글 몰트 위스키를 내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좋은 원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맛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주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증류소가 아닌가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아일라 옆에 있는데 피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우리도 아일라 옆에 있으니 피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제 피트 제품군을 조금씩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대부분의 이제 원액에 피트가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걸로 아마 출시할 걸로 예상이 돼요. 네. 그렇죠. 뭐 요새 또 몰트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피트 좋아하는 그런 계열을 위스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분화하분이라든가 피트를 안 만들던 중류소들도 피트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고 대부분 피트 라인 하나쯤은 뭐 다 갖추고 있죠. 주라도 그래서 피트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도 생각보다 피트 위스키를 만든 지는 오래됐어요. 그렇지, 그렇네요. 뭐 2000년대 초반이면은 생각보다 오래. 그러니까 약간 주라도 좀 보면서 안타깝다? 안타깝다기보다는 요새 이제 위스키가 붐이라서 막 이 싱글 몰트 위스키를 출시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시작한 느낌인데 그에 비해서는 아직도 그렇게 뭐 품질이 많이 올라갔다거나 좀 컨셉도 맨날 바뀌는 것 같고 좀 난잡한 브랜드가 좀 난잡하게 난립해 있는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요번에 한번 정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트도 그렇고 본인들의 이제 정체성 찾기가 좀 오래됐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뭐 최고로 맛있다는 아니어도 애정을 갖고 보는 이유가 이게 증류소가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를 이제 새 보틀들이 출시될 때마다 좀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정이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금 좀 못나고 좀 잘 못해도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거를 보는 느낌. 당장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이 눈에 보인다는 관점에 있어서 애정을 좀 계속 갖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 지금 잔에 이미 따라놨는데 9종이에요. 9종인데 4종은 이제 디자인 바뀌기 전 이거 조금 오래된 한 몇 년 된 애들이고 5종은 이제 요새 나온 정말 한 얼마 안 돼 1, 2년 됐나요? 3년? 네. 3년 안에 나온 디자인 바뀐 병입니다. 그래서 뭐 잠깐 보여드리면은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면서 뭐 이 개뼈다구 같은 형태는 그대로인데 좀 길어졌어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밀어서 길게 늘려놓은 형태로 좀 길어지게 바뀌었는데 원래 것도 한번 보여주셔야죠. 그럴까요? 뭐 원래 거 주라 뭐 하긴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뭐 형태는 그대로예요. 나름 이 형태가 주라의 좀 시그니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살짝 길어졌어요. 살짝. 그러니까 뚱뚱해진 게 약간 얇아지고 홀쭉해지면서 다이어트한 느낌. 키도 좀 컸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너무 병이 많아가지고 지금 한 앵글에는 못 담았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주라 빈 박스랑 이게 엄청 많죠. 자, 그래서 뭐 오늘 이거를 다 하나하나 맛보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뭐 시음의 평이나 뭐 위스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확실히 이 디자인 바뀐 거에 엔트리급의 이제 뭐 12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 주랴 특유의 조금 뭐랄까 좀 썩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좀 풀맛이나 이런 사근 맛 같은 게 아직도 좀 스프릿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고숙성 라인으로 간 뭐 한 19년 이 안팎의 이 라인들은 그런 맛들이 많이 사라지고 뭐 나름 개성 있는 캐스크들도 좀 많이 쓰고 특히 피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피트가 이런 캐스크 영향이 적으면 적을수록 좀 강하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피트 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내놔도 훌륭한 맛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피트 라인에 좀 더 집중하면은 좀 더 좋은 위스키를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형도 지금은 뭐 18년, 20년, 22년인데 이게 그냥 기본 엔트리 라인은 아니고 좀 한정판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주라 사실 지금까지 계속 좀 욕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평가가 박해서 가격이 굉장히 다른 위스키와 다르게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18년급, 20년급 싱글 몰트면은 다른 거라면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주라는 한 이런 18년, 20년급 가격이 대충 해외가로 어느 정도 형성돼 있나요? 일단 지금 요 앞에 있는 구형 같은 경우는 네네. 대략 한 110파운드, 120파운드 언저리고요. 네네. 거의 그다음에 20만 원이 안 넘는 그렇죠. 정도고. 뒤에 있는 신형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다 면세점에 있어요. 19년 같은 경우에 제가 할인받아서 한 96불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12년 같은 경우 1리터짜리였는데 한 60불 정도. 네. 이 신형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면세점에서 볼 수 있는 네, 제품들. 실제로 지금 이 앞 신형들은 제가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기 전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국내는 옛날에 수입됐다가 지금은 조금 망해서 보기 어려운데 뭐 면세점에도 있고 지금은 어렵지만 사실은 뭐 면세점에서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고 사서 뭐 드셔보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뭐 사실 요새 워낙 좀 맛있다고 알려지거나 혹은 유명한 증류소들은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많이 뛰었고 특히 고숙성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가격이 비싼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아직은 주목을 덜 받은 위스키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중에서도 뭐 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몇몇은 정말 다른 그런 유명 위스키 증류소랑 견주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뭐 맛이 좋기 때문에 사실 요새 위스키 비싸서 사실 먹기 힘들고 좀 선택의 폭이 많이 적어졌는데 요런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근데 투자를 활발하게 하면서 더 성장하고 나아가려고 발전하는 증류소들 이런 증류소들을 좀 집중하고 주목해 볼 수 있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원주되다가 이제 싱글 몰트로 나온 증류소들의 태반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리뉴얼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전에 이제 먹었던 글렌 모레이라던가 사실 글렌 모레이는 원래 원주되던 회사는 아니었지만 이제 자본이 좀 투입되면서 이제 좀 고품질의 위스키를 좀 출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실제로 면세점에서도 최근에 나온 이제 글렌 모레이 같은 경우는 뭐 도수를 보나 캐스크를 보나 완성도가 꽤나 좋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으니까 가격은 매우 저렴한 상태로 계속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서 물론 이제 기회비용이란 측면에서 실패할 확률도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이제 남들이 평가가 많지 않은 위스키는 오로지 내 입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런 이제 우리 김상수 위스키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몇 개 한번 뽑아보시죠.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 아니요 여기서 그래도 먹을만했다. 네네네. 네. 저는 일단 요 두 가지 이 뭐죠 이 피티드 캐스크를 사용한 21년 예, 이 리뉴얼된 것 중에 피티드 캐스크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은은하게 피티 스모키가 살짝 있으면서 뭐 적당히 캐스크의 그 느낌도 아무래도 고숙성이다 보니까 좀 있고 그 주라 스프릿 특유의 조금 거북스러운 맛도 많이 없어져서 먹기가 좋았고 근데 가장 좀 놀라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피티 위스키인데 요게 정말 숙성이 한 20년 됐죠? 몇 년인가요? 17년 17년 정도 됐는데 사실 고숙성 피트 이렇게 17년이면은 피트가 많이 날아가고 조금 유해져야 되는데 얘는 아직도 그 특유의 막 약 같은 피티한 느낌이 엄청 세고 스모키한 느낌도 엄청 세서 굉장히 개성 강한 피티 위스키가 돼서 앞으로 이 피티의 위스키에 기대가 좀 되고요. 그리고 이 구형에서 이것도 다 하나하나 사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뭐 너무 길면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캐스크를 굉장히 특이한 걸 많이 썼어요. 뭐 와인 캐스크도 썼고 와인 캐스크도 뭐 프리미의 그랑크리 클래스 뭐 요런 오데샷도 캐스크 피니시도 썼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캐스크 5개를 네. 섞었죠. 뭐뭐 있죠? 그 쉐리, 버번, 피노누아, 그다음에 까베르네 쇼비뇽, 그다음에 까베르네 쇼비뇽 스파클링.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하나가 다 개성 강한 캐스크인데 요런 거를 참 5개를 블렌딩을 하기도 했고 요렇게 정말 아직 실험적인 시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뭔가 뭐랄까 좀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도 많이 보이는
뭐 위스키인 것 같네요. 실제로 그 여기엔 없지만 그 아일라 페스티벌 기간에 나오는 그 테스티벌이라는 보틀이 있는데 그 보틀들도 전부 실험적인 캐스크들이에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좀 실험적인 위스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옆에 이런 주라 매니아가 계셔서 주라 위스키를 좀 많이 경험을 덕분에 하게 됐는데 저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그건 지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계속 꾸준히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찾아보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위스키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요런 아직은 주목받지 못한 혹은 괜히 평가가 박한 위스키들도 충분히 좀 주목을 하면 좋은 위스키를 저렴한 가격에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주라 얘기는 이 정도로 했는데 또 뭐 혹시 마지막으로 더 말씀하실 게 유튜브 있을까요? 괜히 찍었다. 왜 할 때마다 맨날 아니 후회하세요?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고 이 제가 나름 이제 이 중에 몇 개는 떨어질 때마다 사서 먹고 하던 꿀보틀인데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 또 농담이고요. 또 새로운 위스키는 또 나와요. 애정이 굉장히 넘치시는데 이거 영상 봐도 뭐 이거 그렇게 뭐 사드실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뭐 이런 위스키도 있고 이렇게 또 주라 섬에서 나름 섬의 지역적 특색을 갖고 아일라 섬 옆에서 굉장히 아일라 섬은 주목을 많이 받지만 바로 옆에 배 타고 5분 거리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 술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대충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아무튼 같네요. 앞으로도 좀 그런 증류소 위스키들을 좀 찾아서 계속 먹어보는 게 또 나름 이제 위스키 매니아로서의 낙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평가가 좀 그래요. 한번 좀 맛없다고 낙인을 찍혀 버리면 그 뒤에 아무리 뭐 좀 맛있는 게 나와도 상대적으로 평가가 좀 박해요. 근데 반대로 정말 뭐 맛있기로 조금 한번 알려지거나 유명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좀 맛이 떨어져도 좀 평가가 좋은 편인데 그런 브랜드나 좀 평가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본인의 입맛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취향이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덜 주목받고 평가가 좀 박한 위스키들도 편견 없이 좀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 믿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들 믿지 말고 본인의 혀를 믿으셔야 돼요. 네. 이런 얘기하면 유튜브 이 망한 겁니다. 지금 실컷 이거 설명을 해놓고 이렇게 이거 방송을 모르시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실제로 편집을 하겠습니다. 근데 편집 제가 실력이 없어 편집 안 할 건데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이런 말씀도 이해를 하시는데 이렇게 위스키를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초보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평가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뭐 두 가지 의견 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평가를 참조하되 그래도 가장 믿어야 될 거는 본인의 입맛과 취향과 혀라는 거 사실을 좀 잊지 않으시고 위스키를 좀 유연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좀 영상은 주라 섬의 위스키였고요. 아직까지도 다른 위스키랑 다르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스키였습니다.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안녕히 계세요.